안녕하세요. 김영록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저희들 세대는 이제 7400 성명이라는 게 떠오르죠. 물론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언뜻 선뜻 떠오르는 그런 그 이제 기념일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7400 성명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죠. 네. 어, 이게 이 당시에 그 이제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아마 이루락 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그 밀명을 받고 평양을 방문했죠. 가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범상치 않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주 관심을 갖고서 지켜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날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이제 만화 영화도 이제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게 소설일까요? 동화일까요? 아마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우연일지 그 역사의 그 아이러니일지 모르지만, 이상한 나라 그리고 이상한 나라와의 그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기념일 이게 서로 이제 중첩이 되는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7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계는 이 날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 뭐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이 날을 갖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건 아니죠. 뭐 관련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7.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1972년이죠.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이 바로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묘하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먼저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앨리스's Adventures in Wonderland. 그러니까 원더랜드를 이제 이상한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애드벤처는 뭐 모험이죠. 앨리스의 모험이죠. 그러니까 저걸 갖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갖고 그 아이들이 보는 그 이제 동화, 그다음에 만화 영화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닐 거고, 뭐 외국에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들어와 갖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해갖고 방영을 많이 한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물론 뭐 저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TV를 이렇게 틀다 보면은 그 어린이들 보는 시청 시간대에 보면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이 만화를 방영하는 걸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865년에 출간된 아동문학의 고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작가가 루이스 캐롤인데, 이 루이스 캐롤은 뭐 동화 작가이기도 하지만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다양한 어떤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네요. 수학자. 참 수학이라는 게 참 우리가 그 수학에 정석해갖고 뭐 일기 해갖고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봤는데, 사실 뭐 미적분 이런 거 뭐 배우고서 보면은 사회 나와서 미적분 그렇게 쓸 일이 없죠. 이제 왜 쓰지 않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배양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도의 수학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열이 발생됐을 때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수학으로 이렇게 풀어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과학자나 수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겨 사용을 하죠. 뭐 결국은 밥벌이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일반인들은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쓰질 않아요. 사회 나와서 학교 다닐 때만 이제 공부를 하지. 그러나 이제 그게 쓸모없는 학문이 아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가감승제, 더하고 보태고, 더하고 보태고는 똑같은 말이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가감승제가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수학적인 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쌓여갖고서 점점 고도화지 되죠.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전 어 수학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좀 뭔가 논리적으로 이제 될 수 있게끔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루이스 캐롤은 또 사진가라고도 하네요. 글쎄요. 얼마 전에 사진의 날에 관련돼 갖고서 정말 그 사진기 고가의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아주 그 보기 좋은 장면, 보기 또 쉽지 않은 장면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루이스 캐롤도 그런 그 인제 예 취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앨리스는 인제 이 앨리스가 그 인제 그 동화 속에서 인제 어떻게 그 인제 활동을 하느냐면 이제 토끼를 따라서 굴 속으로 인제 앨리스가 인제 들어가는 거죠. 음.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상식이 뒤집힌 그런 세상이 거기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상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뭐 시간은 딱 멈춰져 있고 시간이 멈춰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화 속에서는 가능하죠. 그다음에 말의 뜻이 바뀐다.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얘기하는데 B라고 인제 알아듣는다든가. 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살던 세상하고는 전혀 말의 뜻이 인제 바뀐 그런 상태로 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논리도 뒤틀린다라는 얘기예요. 뭐 1 더하기 1은 2 라고 인제 이쪽에서는 배우고 살다가 갔는데 이상하게 토끼 따라서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1 더하기 1은 0 이더라. 이런 인제 그런 그 내용으로 인제 이야기를 전개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현실을 풍자를 할 때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정말 그야말로 '앨리스가 갔던 이상한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저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갖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자 어찌 됐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날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오늘 또 7.4 공동성명이라고 했죠. 1972년 이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 학년 때입니다. 이 남북한이 인제 7.4 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를 한 거예요, 서울과 평양에서. 자 그래서 남북이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에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사실 그거보다 그 몇 년 전이죠 그야말로. 1972 년도보다 몇 년 한 4년 전 1968년 같은 경우에 이제 1.1 사태가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정말 38 선을 넘어와 갖고 38 선이 아니죠. 휴전선을 몰래 넘어와 갖고 청와대가 있는 그 뒤에 북악산, 북한산 거기까지 침투를 했던 겁니다, 무장공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일촉즉발이었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거대한 무기를 갖고 와서 청와대 쪽으로 어 그야말로 뭐 포탄이라도 한번 쐈다 하면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제 아 정무경찰서장이죠. 제가 이름을 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최 총경인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인제 어 그 수상하게 보이는 인제 무장공비들을 정지시키고서 이제 검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검문을 하려고 하다가 인제 그들이 바로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순직을 했죠. 지금도 저쪽 청와대 뒤쪽 거기 가 보면 그분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근데 인제 그때 시내버스가 이렇게 인제 쫙 인제 아침에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아무리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고 온 친구들도 인제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에 그야말로 시내버스가 막 오니까. 이게 우리가 발각이 돼 갖고 대규모 군사 병력이 저 차에 타고서 인제 자기네들을 그 인제 잡으러 오는구나 해 갖고서 인제 이 친구들이 인제 이 친구들도 그때 혼비백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숨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출동한 군경에 의해서 인제 뭐 여기저기 인제 숨고 사살되고 하다가 보니까 인제 그때 체포된 사람이 바로 김신조 씨죠. 그래서 1.1 사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인제 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주 눈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뭐 발목까지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뭐 통행금지가 8 시부터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서울이 그랬죠. 물론 저는 인제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제 거기는 인제 통행금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했지만은 하여튼 서울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긴박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전두환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읽어 보니까 그때 인제 아마 청와대 경비를 담당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제 박격포를 청와대 쪽으로 돌리는 뭐 그런 그때 인제 그런 조치를 취해 놨었는데 사실은 그건 불경죄죠. 대통령 쪽으로 박격포를 돌린다라는 게.
그러나 그걸 그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조명탄을 막 쏴가면서 그냥 낱같이 혼이 밟혀가면서 그때 이 침투했던 무장공개들을 소탕할 수 있었다. 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예, 김영삼 대기자가 전두환 시대라는 그 책을 한 두 권 합쳐 1600 페이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저는 못 읽어봤는데, 물론 전두환 회고록을 읽어봤기 때문에 글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책이 그 좀 출간돼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사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경제 개발에 초석을 놨다라면 그게 확 꼽힌 거는 저는 이제 퀀텀 점프라고 이제 표현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전두환 시대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두환 시대를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도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갖고 앨리스 같이 돼버린 그런 상태라서 좀 안타까운 이면이 있죠. 자, 어찌됐든 7.4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좀 뭔가 좀 풀어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좀 그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 뭐 하라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핵폭탄까지 개발해갖고 최근에 뭐 몇 년 전이죠. 김정은이가 남북한 남한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전에는 남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북한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제 조선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헌법상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있는 집단은 그 정치 집단은 뭔가 불법으로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죠. 자, 어찌됐든 남북 관계는 그 이후에도 건강과 긴장과 화해를 갖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성명은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민족 통일이라든가 화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에 부딪혀 갖고서 지금 거의 뭐 사문화된 거죠.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이제 오가죠, 사실은. 아무리 그 역사의 물꼬를 내가 억지로 틀고 싶어도 그게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이 세상이라는 게 묘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우연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앨리스의 세계,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날인데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앨리스의 그 나라도 계속 규칙이 계속 바뀌고 예상은 번번이 빗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7.4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뭐 민족 화해와 같은 그런 얘기도 기대에 또 그렇게 기대를 저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서 결국은 지금 핵무장까지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죠. 물론 뭐 서방세계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또 달라요. 참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게 남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972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를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했지만은 현실은 굉장히 복잡했죠. 네. 70년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뭐 석유 파동이 1, 2차 있었죠. 갑자기 뭐 석유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뛴다든가. 저도 정말 석유 한 통을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자취를 하면서 어 석유 골로를 쓰는데 석유가 있어야죠. 그래야 밥을 익혀 먹는데. 그래서 석유통을 들고서 거리를 여기저기 헤매면서 겨우 한 통 사다가 밥 해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월남이 이제 패망을 했죠. 1975년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군 철수 얘기가 끝도 없이 나왔죠. 정말 참 카터라는 아주 땅콩 장수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정말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저는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랬는지. 미군 철수하겠다라고 그냥 난리를 쳤었죠. 그다음에 이제 미중 화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손을 잡았죠. 결국 그 그렇게 손잡고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지금이죠, 사실은. 참 미국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 입장도 있죠. 뭐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상한 집단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이상한 집단인 북한과 공동성명을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뭐 앞에서도 현실적인 정치적인 현실에 벽에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후에 실천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두 기념일,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연히 같은 날짜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다만 같은 날짜에 이렇게 놓고서 바라다 보니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대비가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러나 뭐 좀 전에도 표현을 했지만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정말 건국부터 이제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이상하게 어 그야말로 6.25 직후에 있었던 뭐 빨치산 같은 뭐 그 이전부터죠. 그런 것들이 준동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으면은 잘못되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야말로 말로 이상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일면이 있습니다. 지금 잠실 그다음에 올림픽공원 이런 데서 부정선거에 이 항의인거하는 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 됐든 어떤 날은 동화가 되고 어떤 날은 역사가 되는 거죠. 어 동화가 돼 갖고서 정말 그런 동화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전혀 반대의 현상이 역사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동시에 함께 또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로 TV의 오늘 날짜 이야기에서 살펴본 오늘의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날과 그다음에 7.4 공동혁명이었습니다. 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